인류가 가는 방향들이 의학이 발전하고 또 공학이 발전하고 하면은 결국은 추구하는 방향이 영생일 것이다. 네, 또 다른 주제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많은 이제 의생명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의생명공학은 결국 크게 보면 의학이라는 학문과 공학이라는 학문이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율 교수님께서는 이런 의학과 공학이 만나는 시점이 과연 언제부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옛날에는 사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특별한 그 방법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초기에 했던 것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안아주고 달래주고 뭐 내 문제를 주고. 사실 지금도 그 의료계에서는 환자들한테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는 이런 치료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효과가 있고요. 이걸 보면 플라세보 세라피랍니다. 네. 근데 플라세보 세라피가 점점점점 약으로 대체가 됐고 또 약이 더 더불어서 기구와 함께 의료기구와 함께 해서 이제 좀 더 의학적인 그리고 좀 객관적인 그런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기구나 또 장비의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로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발전해 나갈 그런 전망이 아주 좋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예전에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돋보기 안 보이는 걸 잘 보게 해주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미경의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아주 작은 미생물도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공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오랜 옛날부터 이런 의학하고 공학이 동시에 같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의사로서 또 의공학을 전공하신 이제 이보론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다른 시간에 잠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공학을 한번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의학이랑 생명과학이랑 훨씬 더 가깝다 또는 이제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의학은 공학적인 이런 특히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는 의학 자체를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과대학을 다닐 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 그 생명과학 분야하고 특히 물론 이제 그런 연구에서도 생명과학이나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이제 공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특별히 이런 의공학 분야, 생명공학 이런 기술들이 없이는 의학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공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결국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의학에 계신 분들하고 공학에 계신 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공학과 의생명공학과에서 사실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할 때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공학하는 사람들이 공학만 해서 되는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공학하는 사람들도 기초적인 생리학이나 해부학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의학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의학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공학적인 그런 용어를 아시면 더 대화가 잘 되는데 이제 이런 의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하고 공학 사이에서 우리 의생명공학이 이제 브릿지, 다리 역할이 되어서 양쪽을 잘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듣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의학과 공학의 만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학들이 의공학과가 있는데 의공학과가 병원 내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공과대학에 있고 사실 또 병원의 의사가 일부러 그 공과대학에 있는 의공학과를 방문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리얼하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실 일단 저희 과는 이제 같이 한 과에 이제 모여 있지만
사실 아직 한국에서 이런 그 여건이 안 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저 두 분 교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간단히 말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의학, 특히 임상의 분들은 환자를 직접 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의과대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하신 것 같고 반면 공대에 가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문제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학과 공학이 정말 접점에서 잘 만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정말 진짜 문제를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의학자에게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길러드리고 그리고 공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학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실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그게 진정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미생물학을 안 배우신 우리 공학자께서 어떻게 현미경을 말씀하세요? 실은 의학과 공학이 만나게 되는 접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학하고 광학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미경에서 시작된 이미징이 의학의 그 솔루션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줬고요.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의학과 컴퓨터 공학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인체 내부의 구조들이 바로 광학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쳐지면서 그게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구조적인 거. 그래서 실은 의학과 공학의 만남은 이 두 개가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그 수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세계 팩터 중 하나인 이 치료 기술 이런 것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시작은 의학과 광학이 만나서 꽃을 피우는 것은 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만나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 있고 모든 신체 기능과 또 유전형 임상 현상들이 수치화돼서 데이터화되고 이 빅데이터가 AI에서 분석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거나 상상하지 못한 그런 눈부신 업적이 바로 이 의학과 공학이 만나서 그 솔루션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지금의 모든 암 치료는 다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암세포를 굶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 중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장기 내 조직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이 기능이 떨어뜨리면서 정상 사람의 정상 세포의 모든 기능은 떨어지고 부작용은 더 커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새롭게 발굴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은 암세포 혹은 암줄기세포를 굶어 죽일 수 있는가 그 치료 전략을 찾기 위한 과제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저희가 제4세대 암치료법인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그런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저희 학과에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의생명공학과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학과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혹시 학생들이 계시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BMC 의생명공학과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